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우진입니다. 강원 지역 인구 소멸이 점점 현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어제 통계청이 발표한 2022 인구 동향 조사에 따르면 도내 사망자 수는 15,000여 명으로 1990년 조사 이래 역대 최대 규모인데요. 반면에 출생률은 7년 넘게 역대 최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초월하고 있는 상황. 여기에 타지로 빠져나가는 순유출도 늘고 있어서 인구 절벽 현상이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10년째 OECD 회원국 중 출산율 꼴찌인 대한민국, 소 잃고 외양간 고칠 수는 없겠죠. 저출산 극복을 위한 요란한 구호와 정책이 아닌 인구 소멸 위기를 정면으로 돌파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강원도의 오늘과 소통하는 시사 큐레이터 생방송 더 인사이드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뜨겁게 달군 사건, 사고부터 놓치지 말아야 할 주요 뉴스를 한눈에 정리해드리는 오늘의 뉴스캐스터 김수민입니다. 오늘 홍천 종합체육관에서 국민의힘 3.8 전당대회에 출마한 당대표 최고위원들의 강원 지역 합동연설회가 열렸습니다. 김기현, 안철수, 천하람, 황교안 등 당권 주자 4명의 팽팽한 신경전 속에 강원 민심을 얻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게 펼쳐졌는데요. 8명의 최고위원 그리고 4명의 청년 최고위원 후보들 또한 정견 발표를 통해 당심을 공략했습니다. 지난 13일 제주를 시작으로 5번째 합동연설회였던 오늘 앞으로 2차례의 연설회를 남겨두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은 다음 달 4일부터 7일까지 나흘 동안 전당대회 본경선 투표를 진행하고 3월 8일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친윤 대 비윤 계파 갈등으로 인한 후폭풍 속에 과연 강원 당심은 어느 후보에게 향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치러진 경기도교육청 주관 전국연합학력평가의 성적과 개인정보가 유출돼 경찰이 수사 중인 가운데 강원 지역의 90개 학교 학생들도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피해 학생과 학부모에게 사건의 경위와 대응 방안, 조치 등이 담긴 안내문을 전달하는 등 대처에 나섰는데요. 유출된 개인정보는 텔레그램과 일부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퍼져나간 상태로 유출된 자료를 토대로 한 고교 서열을 매긴 자료가 나돌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해당 자료를 재유포하거나 재가공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형사처벌이 가능하다고 밝혔는데요.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비밀 누설, 도용을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1957년 억울하게 살인 누명을 쓴 피해자에 대해 66년 만에 재심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지난 14일 원주경찰서 소속 순경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고 최모 씨에 대해 진실규명을 결정했다고 밝혔는데요. 최 씨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상급심과 재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고 고문 후유증을 이기지 못하고 석방 9년 뒤 끝내 숨졌습니다. 진실화해위는 증인의 허위 자백을 근거로 기소된 점을 비롯해 피고인과 관련 증인들이 재판과 재판장의 신문, 변론서의 수사기관에 위법 행위가 있었다고 일관되게 주장한 점을 확인했는데요. 뿐만 아니라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피고인이 경검 수사 당시 가혹행위를 적은 기고문을 근거로 진실규명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최 씨 가족은 재심을 청구해 아버지의 법적 무고 사실을 인정받을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뉴스캐스터 김수민이었습니다. 네, 땡기는 화제를 주민으로 쭉 땡겨보는 주민사이드 시간입니다. 이제 다음 주면은 벌써 새 학기가 시작이 되는데요.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실내 마스크 해제 방침에 따라서 올해는 3년 만에 마스크를 벗고 등교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완전히 종식된 게 아니기 때문에 방심은 또 금물이겠죠. 새 학기 방역 운영 대책에 대해서
강원도 교육청 김현주 장학관과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새학기가 딱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제 3년 만에 노마스크로 등교하게 될 텐데 새학기 준비하느라고 교육청 안팎으로 굉장히 바쁠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모든 학교에서 그러면 올해는 마스크를 벗고 등교할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학교의 실내외 모든 공간에서 마스크는 자율 착용입니다. 예. 다만 등교나 등원을 위해서 대중교통수단이나 통학 차량을 이용할 경우 그리고 수학여행 현장 체험학습을 위해서 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됩니다. 예. 그리고 의심 증상이 있거나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 그리고 비말이 치거나 감염 확산 우려가 있는 이른바 3밀, 밀폐, 밀집, 밀접 환경에서는 안전을 위해서 착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달라지는 부분들도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예전에는 이제 등교할 때 보면은 우리 학생들하고 교직원들 모두가 다 체온 측정했었잖아요. 이런 부분들 비롯해서 좀 없어지는 것들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이달 초 교육부에서 새학기 유초, 중등 특수학교 방역 지침을 발표했고 이미 학교에 안내되었기 때문에 학교는 만반의 준비를 마쳤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달라진 지침 가운데 중요한 사항을 몇 가지 말씀드리면 우선 등교할 때 교문에서 전체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던 발열 검사가 폐지됩니다. 또 학교 급식실이나 식당의 칸막이 설치 의무가 폐지되었고요. 전체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던 자가 진단 앱 참여는 하지 않습니다. 다만 감염 위험 요인이 있는 대상자의 참여만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 학생 기숙사에서 의무적으로 실시하던 1일 1회 발열 검사나 공용 공간 내에서 칸막이 설치가 폐지됩니다. 이렇게 달라진 지침이 기본적으로는 새학기를 맞아서 학생, 학부모, 학교 현장의 방역 부담을 줄이기 위한 거고요. 궁극적으로는 교육 활동을 정상화하고 온전한 일상을 회복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럼 3년 만에 어쨌든 마스크 벗고 친구, 선생님과 마음껏 소통하게 돼서 다행스럽기는 한데 이게 종식된 게 아니기 때문에 완전히 또 마음을 놓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내 마스크 자유화하고 별도로 그렇다면은 유지가 되는 방역 지침은 어떤 게 있을까요? 좀 짚어주실까요? 네, 유지가 되는 것은요. 이 마스크 착용을 말씀하셨다시피 마스크 착용을 해제하거나 여러 가지 제한을 폐지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학교는 감염이 취약한 어린 학생들이 생활하는 곳이고 또 제한된 공간에서 활동할 수밖에 없는 밀집 환경입니다. 그래서 안전을 위해서 기본적인 학교 방역은 유지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면 외부인이 출입할 때 개인 방역 수칙을 준수할 것을 안내해 드린다든지 또 학교 내에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서 일시적 관찰실을 운영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별도로 기억을 해둬야 될 것 같고요. 예전에는 같은 반에 확진자가 발생을 하면은 그 반 학생들뿐만 아니라 확진자하고 접촉한 사람들 모두 신속 항원 검사 대상이었거든요. 이번 학기부터는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나요? 네, 우선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확진된 학생은 방역 당국의 지침에 따라서 7일간의 격리 의무와 방역 수칙을 준수해야 하고요. 같은 반 모든 학생이 신속 항원 검사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확진자와 접촉한 학생 중에서 고위험, 기저질환 학생만 필요하다면 학교장에 확인서를 첨부해서 보건소에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학급은 학교 자체에서 수시로 일상소독을 실시하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일상소독 실시하고 고위험군인 경우에 그렇게 이제 검사를 하게 되는군요. 좀 바뀐 내용이 있는데 자 그렇다면 학생들이 코로나19에 확진됐거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으로 부득이한 경우죠, 이게. 이제 결석을 하게 되는 거. 학교에 못 갈 경우에는 출결 처리는 어떻게 됩니까, 장학관님? 네. 기본적으로 확진되거나 의심 증상이 있어서 부득이 결석을 하면 학교에다 통보를 해야 하는데요. 그 방법으로는 자가진단 앱에 증상이 있다고 입력하면 자동적으로 등교 중지가 안내되기 때문에 학교에 별도로 통보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경우에 따라 자가진단 앱을 활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담임 선생님에게 연락하시면 되고요. 문의하셨던 출석 처리를 위해서 주의할 것은 이후에 등교를 할 때 확인을 위해서 의료기관의 신속 항원 검사 확인서를 학교에
제출하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병원 진료 결과를 제출하면 됩니다. 네, 그렇군요. 마스크 착용이 장기화되면서 특히 언어 발달의 중심에 있는 우리 유아들 같은 경우에 굉장히 안쓰러움이 좀 컸습니다. 그리고 비대면 수업 등을 이어가면서 교우 관계 형성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는 학생들을 종종 볼 수가 있었는데 좀 안쓰러운 일이죠. 강원 교육 차원에서도 이 문제 해소하기 위해서 고민이 참 많으실 것 같습니다. 어떠세요? 네, 그렇습니다. 그 유아의 언어 발달과 사회성 발달 지원에 관해서는 우리 도교육청뿐만 아니라 우리 학부모님이나 현장의 선생님들께서도 크게 걱정하고 계실 텐데요. 예. 이 말을 배워야 하는 시기에 마스크 때문에 유아들이 어른들의 표정이나 입모양을 보지 못해서 언어 발달이 늦어지게 되고 예. 그로 인해서 관계를 회피하는 등 사회성 발달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은 언어 발달이 지연된 유아들의 언어력 회복을 위해서 다양한 제도적 지원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우선 언어 발달이 지연된 유아를 조기에 발견해서 전문가에게 검사를 실시하고 예. 그리고 맞춤형 언어 치료를 제공하는 원스톱 지원 체제를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또 유아 발달 수준에 적합한 언어 활동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고 유아 학급에 언어 교육 환경 개선비를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예. 코로나 사태 속에서 학생들 체력이 많이 떨어졌다는 얘기를 듣고 참 우려스럽다는 생각도 했었는데 학교체육진흥회가 발표한 코로나19 시대 학생 신체활동 실태 분석 및 정책 방향 설정에 따르면은 코로나19 이후에 학생들의 신체활동이 현저히 줄었다고 합니다. 뭐 상대적으로 과체중인 학생들도 늘었다고 하는데 앞으로 지덕체를 겸비한 학교의 역할이 더 강화돼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맞습니다. 한 발표에 따르면 청소년들이 꼽은 코로나 시대 일상생활 어려움 1순위가 바로 비만과 저체력이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대체로 학생들이 학교에 머무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학교 영역에서 신체활동 의존도가 높은 편이었는데 코로나로 제약이 있어서요. 예. 그 문제였죠. 그래서 이 문제의 해답은 학교 운동장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예. 그래서 학교에서는 교육과정과 방과 후 교육활동을 통해서 야외활동, 체육활동, 체험활동, 스포츠클럽 활동을 정상적으로 운영해서 학생들의 신체활동 기회를 최대화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예. 네. 사실 실내 마스크 의무가 전면 해제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택시나 버스라든가 이런 어떤 그 교통수단들 그리고 의료시설에서는 마스크를 착용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마스크 착용 시설과 권고 시설을 넘나드는 거니까 조금 뭐랄까요? 학생들 입장에서는 혼란스러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야말로 자율방역 방침에서 아이들의 학습권 보장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걱정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예. 상황에 따른 마스크 착용이 학생들 입장에선 정말 혼란스러울 수 있지요. 그리고 학교의 입장에서도 방역 여건 등을 고려해서 자율방역을 실시하라는 지침이 여전히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예. 원칙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는 학교가 평상시로 돌아가서 학생들의 학습권을 충분히 보장한다. 라는 의미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코로나 시기에 학생들이 학습권을 촘촘히 보장받지 못했고 또 그 결과 학습 결손이 심각해졌다라는 점은 모두가 동의하고 있는 건데요. 네. 이제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기점으로 학교에서는 뛰고 놀고 공부하고 꿈꾸는 일상적인 교육 활동을 충분히 펼쳐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분위기를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OX 퀴즈를 저희가 준비했는데요. 네. 장 작가님의 생각과 바람을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에 대해서 OX 팻말이 앞에 있는데 그걸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부연 설명은 OX 퀴즈를 다 푼 후에 부연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네, 스피드 OX 퀴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학교에서 노마스크, 솔직히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 아니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가족 등 동거인이 확진자일 경우 등교할 수 없다. 아니군요. 등교할 수 있군요. 그리고 세 번째 질문. 기초학력 저하, 코로나19 탓만은 아니다. 맞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코로나를 겪은 학생들의 심리방역 각자 해결해야 한다. 아니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자율방역 학교에만 맡겨서는 안 된다. 오를 들어주셨습니다.
간략하게나마 코로나를 겪은 학생들의 심리 방역 각자 해결해야 한다의 X를 들어주셨는데 어디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심리 방역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네. 구조적인 문제일 수 있습니다. 구조적인 문제로 접근해야 지속 가능하고 건강한 해법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학업뿐만 아니라 심리적 방역에 대해서 국가 그리고 교육청, 학교의 책무성에 대해서 늘 고민하고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네. 자, 끝으로 정리 말씀드려야 할 시간인데요. 마스크 자율화로 새학기를 맞이하게 된 강원 교육 가족들에게 한 말씀 좀 부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는 학교 현장이 코로나19에서 벗어나 교육 활동의 온전한 회복을 시작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예. 강원도 교육청은 우리 학생들이 더 안전한 공간에서 학습하고 성장하면서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지원하겠습니다. 모든 강원 교육 가족이 신뢰를 가지고 함께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사실 교실에서 우리 학생들하고 선생님들이 마음껏 소통하는 게 되게 자연스러운 일이었고 일상이었는데 평범한 일상이었는데 말이죠. 3년 만에 마스크 없이 다시 그 일상을 되찾는다고 하니까 감회는 상당히 새로운 것 같습니다. 학생들의 평범한 일상이 좀 안전하게 쭉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갖게 되고요. 모쪼록 힘차게 시작하는 새학기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움츠렸던 몸과 마음을 활짝 좀 펴고 즐겁지만 안전한 새학기 생활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지금까지 강원도 교육청 김현주 장학관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배드민턴 선수 김민지, 김민선입니다.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세계 대회는 처음 출전한 거였고 또 혼합 단체전도 처음 출전한 거였는데 9년 만에 저희가 주전으로 우승을 할 수 있는 주역이 돼가지고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어요. 전국대회는 지금 다 싹쓸이를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맞아요? 지금까지 나갔던 전국대회에서는 단식은 이제 돌아가면서 우승했었고 복식도 나간 대회에서는 다 우승했어요. 제가 한 번 하고 민선이가 2번 했어요. 지금까지 대결 전적은 아마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비슷하게 이기고 지고 했던 것 같은데 경기할 때는 둘 다 진지하게 열심히 경기에 임했던 것 같고 서로의 그 노력한 과정을 너무 잘 알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긴 사람은 또 대놓고 좋아할 수 없는 입장이고 또 진 사람은 또 속상해하면 또 이긴 사람한테 좀 예의가 아니니까. 이겼을 때 좋긴 좋죠. 좋죠. 근데 티를 못 내죠. 저희가 어렸을 때부터 아빠가 지도자 생활을 하시다 보니까 항상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 끝나면 아빠가 지도하고 계시는 체육관이 그냥 저희 놀이터였던 것 같아요. 아빠가 이제 배드민턴을 하라고 하신 건 아니고 저희가 어릴 때부터 배드민턴을 하고 놀다 보니까 재밌어서 저희가 하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배드민턴의 매력. 성취감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이때 열심히 한 거를 또 시합에 나가면 보상을 받잖아요. 어떻게 보면 메달으로도 보상을 받고 그런 매력에 지금까지도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이제 훈련할 때 반복적으로 했던 게 시합 때 나와서 그 포인트로 득점을 하거나 경기에서 이겼을 때의 그 성취감이 좋은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오랫동안 맞춰왔고 둘이 대화를 되게 많이 나누는 편이라 다른 팀들에 비해서는 그래도 호흡이 잘 맞지 않나. 백핸드로 치는 것보다 아무래도 포핸드로 치는 게 유리한데
제가 백핸드로 칠 볼을 민선이가 포핸드로 쳐주고 민선이가 백핸드로 칠 볼을 제가 포핸드로 치다 보니까 경기할 때 공격할 수 있는 확률이 조금 올라가기도 하고 저희가 이렇게 들고 서 있으니까 상대방도 공 처리를 하는데 조금 불편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가 경기를 하면서 많이 져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한 경기 질 때마다 심리적으로 되게 많이 한 번씩 무너질 때가 있는데 그래도 그때마다 부모님이나 코치님 그리고 주변 선배들이나 또 이런 분들이 좋은 말씀도 되게 많이 해주시고 그때마다 서로 자신을 되게 되돌아보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부족한 부분을 더 채우려고 많이 노력했어요. 마지막으로 서로에게 한마디씩.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힘든 적도 많았고 그랬는데 옆에 같이 있어준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된 것 같아. 지금도 그렇고 열심히 하고 있지만 우리 같이 열심히 해서 올림픽에서 꼭 목에 메달 같이 걸자. 지금까지도 같이 잘 해왔고 지금도 잘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더 의지하고 서로 부족한 부분 하나하나 채워주면서 지금보다 더 성장하고 올해 꼭 같이 국가대표 돼가지고 올림픽에서도 같이 메달 목에 걸었으면 좋겠어.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는 게 가장 큰 목표고 배드민턴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선수가 되고 싶어요. 네, 2월 23일 목요일 생방송 더 인사이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